가장 먼저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3대 질환이 생길 수 있답니다. 찌르듯, 쑤시듯, 타듯. 무섭죠. 통증의 왕, 그만큼 아프다는 대상포진이 이거 생길 진짜 수 있다. 아프죠. 이거 엄청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문 교수님. 아, 네, 맞습니다. 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도 불리죠.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이 되겠는데요. 환자분들 이제 많이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을 하시는데 아파도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통증 점수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요. 네. 보통 치통을 평균 정도 4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저것도 아프죠. 아픈데. 그리고 또 분만의 고통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거를 뭐 8점 정도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잘 조절이 안 되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 중에 10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화끈거리고 바람만 옷깃만 스쳐도 아프고 뭐 불에 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막 완전히 찌르고 전기가 치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분만은 안 해봤지만 분만의 통증보다 더 심하다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안 해봤지만. 네. 근데 대상포진은 저도 이렇게 좀 걸려봤지만 이게 물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피부 질환에 생기는 물집하고는 다른 건가요, 교수님? 땀띠 이런 거. 네. 대상포진의 우선 가장 특이한 그런 증상은요. 우리 몸의 한쪽으로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실 때 양쪽으로 물집이 잡혀서 대상포진이 아닌가 이렇게 오시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한쪽에 잡힙니다. 맨 처음에는 저렇게 화면처럼 발진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는 걔가 물집이 잡히죠. 수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수포가 고름으로 변경이 되고 그 위에 딱지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딱지가 떨어지면서 우리 피부가 잘 아물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명심하실 거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한쪽으로 몸의 한쪽으로 수포가 나타나게 되는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약해진 면역력에 불러오는 3대 질환 그 두 번째 네. 보겠습니다. 설사, 좔좔, 구토와 복통. 요즘 뼈 많던데 아파요. 이거. 네. 장염이네요. 장염. 장염을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강 교수님? 네, 오래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예. 우리 몸의 모든 병은 장에서 비롯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장에 우리 몸의 전체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이 단지 소화를 시키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을 조율하는 데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에는 사실은 균이 많습니다. 대장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 종류가 나뉩니다. 유익균, 그다음에 중간균, 그다음에 유해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건강하겠지만 네. 유해균이 많게 되면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어서 심할 경우는 저렇게 장염이 반복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진 보고 나니까 엄청 심각하죠. 이게 단순히 대변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 면역력의 보고가 이제 장인 건데 내 장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수님? 예,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 사실 장이 안 좋으면 소화 안 되니까 설사 많이 하고 체중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실 경우도 있지만 맞아요. 급성 장염이 오는 경우가 아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 건강이 안 좋아서 올 때는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해균이 많게 되면은 비만이 되기 쉬워진다는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배가 항상 가스가 찬 것처럼 더부룩한 복부 백만감이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잔면감이 있고 변비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으니까 장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피부에도 습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장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비법만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송 교수님. 네, 저는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이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있을 때가 가장 좋은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그리고 식사도 불규칙하게 하고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다 보면 장에 유해균이 많게 됩니다. 그럴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장에서 젖산을 생성해서 유익균은 증가시키고 유해균은 줄여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드시면 좋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뭐 이렇게 파는 것도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유산균도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천연 발효식품들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3대 질환. 세 번째는요. 화장실을 자꾸자꾸 가게 되고 극심한 통증이 또 동반된대요. 방광염. 방광염. 아, 방광염 고생하시는 어머님들 참 많더라고요. 예, 특히 남성보다 여성분에게 많아서 네. 여성의 감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사실 여성은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대장균이 방광으로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키기가 쉬운 데다가 또 이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40대 이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심한 염증이 생기면 방광병이 저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면역이 떨어졌을 때 제일 자주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방광염입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교수님. 제가 별명이 김방광염이거든요. 너무너무 자주 걸렸는데 저희 어머님 때도 그렇게 걸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건 통증이 심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힘드시겠다. 네. 문 교수님. 네. 방광염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화장실에 가서 굉장히 통증이 네. 심하겠죠. 네. 뭐 10분, 20분 단위로 화장실을 가도 막 쥐어 짜듯이 이제 소변이 네. 나오게 되고요.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방광염을 자가 진단하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는 빈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또 소변을 자주 보는데 또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자주 가셔야 되는 절방뇨. 힘드시겠다. 네. 그리고 배뇨 후에 계속 방광에 남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찝찝해. 이렇게 깔끔하게 비운 느낌이 네. 아닌 잔뇨감. 그리고 또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깜짝 놀라시겠죠. 혈뇨가 네. 보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증상들 특히 혈뇨가 나온다고 너무 많이 놀라진 마시고요. 네, 네. 예, 뭐 박테리아 이제 뭐 그런 숫자랑 또 혈뇨랑은 큰 상관이 없다는 보고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일단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 교수님? 네, 사실 방광염이 있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잘 참아요, 소변을. 뭐 상황이 안 좋거나 나중에 보지 이렇게 되면 소변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방광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자주 화장실 가게 되니까 불편해서 외출할 때나 이럴 때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물을 안 드셔요. 물을 안 먹으면 방광염도 잘 옵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서 그 요로계통을 자꾸 씻어내야지 방광염이 덜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몸에는 원래 균이 있는데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휴식 적절히 취하고 아까 말씀 주신 적절한 영양 관리도 중요하고요. 네. 되게 자주 걸리는 분들은 벌써 아세요. 아, 방광염이 오네. 아, 그러면 신호가. 바로 항생제 치료를 맞아요. 단순 감염인 경우는 3 내지 5일이면 되는데 예. 중요한 것은 약을 먹으면 하루면 좀 좋아지거든요. 예. 이때 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럼 균이 내성균이 생겨서 나중에 항생제가 안 듣기 때문에 반드시 방광염은 의사가 처방한 날을 채워서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적극적인 치료를 잘 해야겠고 이와 더불어서 평소에 면역력을 좀 잘 챙겨야겠죠. 강 교수님께서 특급 비법 주셨는데요. 아, 뭐 또 좋은 걸 갖고 오셨을까? 짜잔! 이거 뭐예요? 체온계 아니에요? 체온계. 이거는 코로나 때나 쓰지 네. 뭐 지금 써요, 교수님? 이거를? 아, 예. 사실은 면역력하고 관련된 것 중에 체온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는 얘기도 그렇게나 있거든요. 많이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적절한 체온 유지가 면역력이 필수죠. 예, 그렇긴 한데 이거를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더운데 뜨거운 데만 있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네. 실제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건강한 활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지 활발한 그런 운동과 신체 활동을 하고 또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하고 균형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열 발생이 많아져요. 이렇게 해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자연히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혈액순환을 도와서 체온을 유지하는 운동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일주 박사님 나와주시죠. 아유, 네. 아깝게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또 올리는 이 체력을. 간단히 좀 배워볼게요. 네, 너무
심하게 운동하시면은 예. 차라리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근데 중강도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체온 올리는 운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서셔서 반드시 뒤에 소파 있는 데서 안전하게 하시고요. 발꿈치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세요. 아, 뒤꿈치를? 네. 예, 그리고 발은 양쪽으로 열어주시고요. 예. 이 상태에서 내 무릎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힘을 딱 주면 다리가 딱 붙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되시면은 안 되는데요? 엉덩이 한번 힘을 딱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되셨어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자 팔을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 힘 주시고 팔을 한번 옆으로 쭉 펴보실까요? 예. 네, 쭉 피셨으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발꿈치를 닫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이거를 까치발을 들어서 열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자, 예, 8개만 해볼게요. 시작. 닫았다, 하나, 열었다, 닫았다, 둘, 넷, 셋. 네, 잘하셨습니다. 넷, 와, 이거 엉덩이 다섯. 힘 들어간다. 네, 엉덩이 힘 많이 6. 종아리도 힘 들어가시죠. 네. 7, 여덟, 여덟. 네, 잘하셨어요. 이게 잘 되셨으면 이번에는 조금 응용 동작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발뒤꿈치 붙여주세요. 그리고 팔을 쭉 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까치발을 들면서 우리 팔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시작. 하나. 네, 내려주시고. 둘. 약간 발레 동작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네. 셋. 네, 무릎 이제 내려오실 때 무릎 살짝 열어볼까요? 5, 네, 6, 네, 7, 예. 8.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종아리부터 온몸에 혈액순환이 참 머리 끝에부터.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있어요? 응용 동작 해볼게요. 예. 자, 무릎을 굽힌 팔을 여시고 무릎을 굽히면서 위로 점프할게요. 점프가 아니고 발을 들어올릴게요. 시작. 하나, 위로 동그라미 까치발. 그리면서 까치발. 이거 진짜 발레네. 셋, 네, 발레 재능 있으시네요. 넷, 네, 5, 여섯, 재능 있죠? 네, 7, 여덟. 8. 이렇게 해서 오. 발레 비슷하게 해서 네. 체온을 충분히 올리는 운동 한번 배워봤습니다. 제가 나이 43에 발레 재능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예. 이제부터 너무 늦게 찾았네, 재능을. 아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배웠습니다.